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조용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연 7.3%, 15년 이상 이어진 수치입니다.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설계된 결과입니다. 오늘 이 뉴스가 지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도, 환율도, 글로벌 경기도 모두 불안한 국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국민연금은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정 고갈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투자운용팀장을 지낸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로는 공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갈 논쟁과 수익률 성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재정 수지의 문제와 운용 성과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후자입니다. 어떻게 굴렸는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지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재형저축금리가 12%에 달했습니다. 가만히 채권을 들고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국내 채권 투자는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선택합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2012년만 해도 국민연금의 자산 구성은 정부 채권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채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주식과 대체 자산 비중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시대 변화를 읽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2002년 당시 해외 주식 비중은 0.1%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37%까지 올라왔습니다.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대전환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S&P 500이 있습니다. 왜 S&P 500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연 복리 수익률이 약 7%였습니다.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5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번 투자했을 때 4번에서 5번은 손실을 봤다는 뜻입니다. 이걸 투자 용어로 말하면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S&P 500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의 승률은 82%입니다. 5년에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홍춘욱 박사는 설명합니다. 수익률 숫자만 보면 코스피와 S&P 500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수익이 얼마나 꾸준히 나오느냐입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특별한 방식을 씁니다.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즉, 달러 노출을 그대로 열어둡니다. 이것을 환오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방식을 택할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는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손실이 날 때 환차익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전체 자산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으로 국민연금은 원화 기준 연평균 13.2%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숫자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그 배경에 있는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선택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이 5호 기업 주식을 샀다? 그 순간 많은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국민연금이 샀으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조를 짚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자금 약 200조 원에서 300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직접 다 운용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방식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 유수의 운용사, 즉 외부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에게 위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정 종목을 샀다는 뉴스는 국민연금 전체가 그 종목의 미래를 보고 베팅한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받은 외부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판단으로 매수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공식 의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는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개별 종목의 매수 여부보다 훨씬 더 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개별 종목 선택이 아닌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국민연금의 성공 이유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핵심 운용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으면 비중 조절을 위해 일부를 팝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대규모로 저가 매수에 나섭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를 때 욕심내지 않고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감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개인은 주가가 오를 때 더 삽니다. 오르고 있으니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팝니다. 더 떨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팝니다. 국민연금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줄입니다. 이 차이가 15년간 쌓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비밀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닌 규칙으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연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노후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투자자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홍춘욱 박사는 말합니다.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무리하게 환 해지를 하기보다 달러를 보유하는 환 오픈 상태를 유지하라고. 이것이 국민연금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리밸런싱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자신의 자산 비중을 점검합니다. 너무 오른 자산은 일부 팔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삽니다. 거창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춘욱 박사는 세계 최고의 연금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이 더 나아가려면 운용력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융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늘어야 노후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수 경기에도 선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과는 결과입니다. 전략이 본질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의 선택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구조로 돈을 번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수익률을 만들어낸 구조를 보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